블랙하우스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김어준이 진행한 SBS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김어준이 진행한 최초이자 마지막 지상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를 패러디해 블랙하우스, 즉 흑화대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름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블랙하우스는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블랙하우스는 아직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김어준은 블랙하우스 첫 방송의 주인공으로 양정철을 초대했습니다. 양정철은 김어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그때 가서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서 뭔가 시작할 거라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정철은 한 달 뒤에 북 콘서트를 엽니다. 북 콘서트는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책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정치와 거리두기를 선언한 양 전 비서관이었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여권 서울시장 후보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저서 세상을 바꾸는 언어를 출간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권력과 또 정치와 거리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정치를 9년 정도 하시면서 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제가 한국에 있고 뭔가 공직에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양 전 비서관의 북 콘서트장에는 청와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여럿 자리했습니다. 특히 양 전 비서관은 객석에 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접 찾아가 포옹을 하며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친하죠. 지금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근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 뭐 그런 자기 형편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적인 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박영선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양 전 비서관은 2월까지 국내에서 몇 차례 북콘서트 일정을 소화한 뒤 다시 외국으로 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정철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천연덕스럽게 너스러리를 떨었습니다. 김어준도 속고 우리도 속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던 양정철은 1년 뒤 민주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윤석열을 추천한 양정철과 조국 내전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이 의문으로부터 블랙하우스의 블랙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은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원장과 올해 4월에 만난 게 사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그게 거는, 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아니 그러면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아니, 것도 그게 아니고 아니라,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후보자께서도 수사할 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도 언제쯤 만났다? 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금년에. 1월 1, 2월경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금년 예. 2월경으로 네네. 답변하시는 거죠. 네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그분은 알게 제가-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말경에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 처음 인사했다. 봤습니다. 네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중앙검사장 2년 근무하시는 동안 양정철 씨 몇 번 만났습니까?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한번 1분 드리.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거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뭐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래 아마 2016년 그 제가 고공검사로 있을 때 그 공직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하고 그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뭐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를 그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초대한 그 선배와 거기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막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뭐 어디 뭐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러고 저도 사실은 뭐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청문회에서 윤석열은 양정철을 처음 만난 것 2015년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양 원장의 인재 영입 제안이 있었냐는 물으면은 저는 당시 정치에 소질이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양정철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어 이후에도 출마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거절을 했다. 2016년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 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 당시에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고 묻길래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증언에 따르면 양정철을 처음 만난 것 2015년입니다. 양정철은 윤석열을 민주당에 영입하기 위해 윤석열을 만났고 윤석열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초 윤석열을 다시 만나 검찰총장 제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양정철은 윤석열에게 집착했을까요? 지금 윤석열의 기괴한 행태를 고려하면 양정철의 집착은 미스터리입니다. 윤석열에겐 우리가 알 수 없는 마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김용민 목사는 제가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씨가 양정철 씨와 회동할 무렵에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합석했습니다. 양 씨가 윤 씨를 잘 모르던 시기였기에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언에 따르면 총 4명이 있었던 이 자리에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 씨에게 반농담조에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는 윤석열과 주진우는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X는 주진우가 양정철, 윤석열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열이 형, 지금부터 양 원장님께 충성 맹세해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민 목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2019년 초에 양정철은 윤석열을 만나 검찰총장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정철은 2015년부터 윤석열을 알고 있었는데 왜 주진우를 대동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2019년 주진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취재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벌금 1,000만 원, 유죄를 확정받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네. 그래서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네. 사모님이 예. 저기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네.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재력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는 정대택 씨의 증언을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훗날 서울의 소리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왜 똑같은 팩트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양정철에게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진우는 김건희가 훌륭한 인격자고 윤석열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황교안이 탈탈 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고 쉴드를 쳤습니다. 주진우가 진짜로 깊게 취재했다면 결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취재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전작원, 후작원, 진보 스피커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2018년 11월경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를 만났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적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징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8년 11월 하순의 어느 밤 11시쯤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나타났고 잠시 뒤 홍석형 회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은 이 자리에 역술가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성혜림은 혼자 기사하고 자기 차 타고 왔어요. 기사가 저쪽에 차에 기다리고 그리고 홍석현은 이
상관없어. 혜택이 이렇게 나와서. 그 점수랑 홍석현이 데리고 왔고. 같이 다니는 항상. 밤 11시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홍석현 회장과 역술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 3인의 기묘한 회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술집 주인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성렬이는 혼자 오고 기사하고 자기 차 타고 왔대. 기사는 차에서 기다리고 홍석현은 점 보는 애 있어. 사주팔자 하는 애. 걔하고 같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지. 점술가까지 해서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석현과 회동 직후 양정철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주진우는 충성맹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홍석현과 양정철, 주진우를 잇따라 만난 후 검찰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단지 우연일까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김희택 기자는 윤석열 임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시절 지방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그를 처음 만나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적 얘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총장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무적인 인선 작업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총장을 낙점하는 데는 다른 라인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은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지방 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처음 만나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사실 조국 민정수석만 해도 주변에서 하도 특수통검사 총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후보를 밀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이었다고 그러고요. 양 전 원장은 물 먹고 지방에 있던 윤 총장을 만나서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윤 총장은 출마를 해서 경합지역 다니면서 한번 다 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속내를 털어놓은 적도 있었죠. 당시 박근혜 정권 때니까 야당으로 출마해서 경합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해서 자기를 좌천시킨 정권의 복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인연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양 전 원장을 통해서 정권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총장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나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에 윤 총장이 김저원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는 김 수석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서관들한테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펀드가 문제가 많다. 민정수석 어떻게 펀드를 하느냐. 공동학원도 비리가 많다. 그렇게 비리가 많은 인물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겠느냐. 애초에 김 수석은 이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건 대통령 인사권 개입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여튼 윤 총장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비서관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장관이 강행하는 쪽으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는 사실 조국 민정수석만 해도 주변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을 총장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는데 그게 봉욱 전 대검 차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은 훗날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한 것은 단지 개인적 원한 때문일까요? 2019년 말 김어준은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윤석열은 권력과 돈에 빌붙는 타입이 아니며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애초 이 수사의 출발은 충정에서 시작한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윤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에게
문 대통령의 출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검찰 조직 바깥에서 처음으로 형 그리고 내가 충성할 만한 그런 존재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새로운데요? 아버지라고 하면 과장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아버지 피규어가 등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신의 굴곡 많은 검사 생활들이 있죠. 삶이. 그걸 보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게 돼 있어요. 사실. 남자 대 남자로도 바라게 돼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때 만들어진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하리라 하는 건 난 진심이었다고 보고 그게 윤 총장의 표현 워딩으로는 충정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초기 상황은 그걸로 설명을 많이 했지. 어쨌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저는 왜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랬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아들은 미래를 망칠지 모르는 나쁜 친구들이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일일 수도 있고 아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니들이 좀 이제 우리 애를 좀 내버려두라 할 수도 있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끝에는 뭐가 있냐 목을 따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아이들의.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이 공동체의 기준과 이 밸런스를 못한 것이 그렇죠? 윤 총장의 케이스는 그 아들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원해 진심으로. 거기까지는 사심이 없어. 그런데 아들 중에 보니까 자신도 아들인데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불량 아들이 하나 있어. 조 씨 호적에서 파야 돼.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은 교화기관이 아니에요. 목 따는 데 사정기관이지. 검찰의 방식으로 목을 딴 거예요. 목을 따버린 거예요. 조국 수사가 충정이라면 문 대통령을 위해 조국을 수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김어준은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조국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윤석열은 사모펀드 의혹 때문에 조국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사기였습니다. 애초부터 윤석열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국을 반대한 것입니다. 김어준의 주장처럼 조국 수사가 충정이었다면 조국의 혐의는 모두 사실이었어야 합니다. 조국 수사 이전에 윤석열을 옹호한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 이후에도 윤석열을 옹호했다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김어준이 윤석열의 충정을 언급한 시점은 2019년 말입니다. 조국은 이미 사퇴했고 서초동 촛불은 여의도로 이동한 시점입니다. 김어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한 것입니다. 김어준이 조국보다 윤석열을 더 믿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양정철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김어준은 윤석열이 아니라 양정철을 신뢰한 것입니다. 대체 김어준과 양정철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블랙하우스 2화, 파리의 새 남자에서 이들의 은밀한 관계를 계속 추적합니다.